13번입니다. 자,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는데 그럼 이거죠. 내가 이 연립부등식을 딱 풀면 해가 있어야 됨. x는 어떻게 됨.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이 있으니까 식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6-2x 더하기 a가 뽕뽕뽕 5x 빼기 7보다 크거나 같음이죠. 5x 넘어가면 마이너스 7x고요. 뽕뽕뽕 6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3이고 빼기 a가 됨. 양변에 마이너스 7을 나눠주면 x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죠. 마이너스 7 나눴어요. 7분의 a 플러스 13 이렇게 안 이쁘다. 플러스 13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부등식. 이 x의 범위를 1층으로 놓을게요. 두 번째 분모가 3이고 4네요. 그럼 양변에 12를 곱합시다. 그럼 분수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계산 좀 편할 거 아니에요. 자, 12를 곱하면 여기 분자에는 3을 곱하면 되는 거죠. 4를 곱하면 되는 거죠. 8x 플러스 4.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양수를 곱했으니까. 그럼 분자 여기다가 3을 곱하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어요. 마이너스 있고 3을 곱하죠. 3x 플러스 18 이렇게. 그럼 마3이 넘어가면 11x 그 다음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2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큼. 이게 두 번째.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해가 있다고 했으니까 수직선에 1층 그리고 2층 그렸을 때 공통된 범위가 분명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끝.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보면 x축이 있고요. 자, 마이너스 2. 2층은 내가 확실합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큰 게 2층이에요. 오, 높게 그리겠죠? 이렇게. 그럼 1층이 뭐냐? 7분의 a 플러스 13이거든? 그럼 여기서 7분의 a 플러스 13이 막 이런 데 있다고 치면 얘가 7분의 a 플러스 13이야.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게 x의 범위래. 1층.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공통된 부분이 있네. 됐죠? 그럼 근이 있는 거 맞잖아. 그럼 봐봐. 7분의 a 플러스 13이 이런 데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공통된 거잖아. 그럼 근이 있는 거 맞잖아. 그럼 얘가 여기 있으면 공통된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건 해가 없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으면 안 돼. 어디 써야 돼? 마이너스 2보다 5 천천히. 자, 됐죠.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됐음? 그래야만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해를 갖도록 함. 그럼 첫 번째 할 수 있는 이야기. 7분의 a 플러스 13이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커야 됩니다. 오른쪽이 큰 수잖아. 됐죠? 근데 커야 될 거야. 그럼 봐. 커야 돼.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같아도 될까? 눈으로 봐봐. 같아도 돼? 또 눈으로 보니까 또 이러고 봐. 이렇게 봐야지. 어때? 같아도 돼? 그럼 같아지는 순간 공통된 부분이 있어? 왜? 2층에는 마이너스 2가 없어. 근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됐대. 어쨌든 둘이 겹치진 않잖아. 받아들여? 그럼 같은 값이 왔을 때는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항상 뭐 해야 돼? 커야만 해가 있다. 받아들임? 해서 등호가 안 붙습니다. 결론. 양변에 7을 곱해주시면 a 플러스 13은 마이너스 14보다 큰 거니까요. a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27보다 큰 수가 오면 되겠죠. 끝. 답입니다. 해서 등호가 없음. 그러니까 처음에 뭐부터 보냐면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왼쪽에 있어야 될까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를 먼저 보시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같아도 돼 안 돼? 를 네가 확인하시면 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지금처럼 확인해 주시는 게 13번 문제의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4번 문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몇 개? 3개. 그럼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x의 범위가 나왔을 거예요? 뭐야? 나왔을 거야? 그랬을 때 이 안에 정수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이 표현이네. 그러면 풀면 되죠 또. 첫 번째 0.4가 있죠.
양변에 5를 곱할게요. 5. 됐죠? 왜? 0.4는 10분의 4지? 얘는 5분의 2잖아. 그럼 양변에 5 곱하는 게 가장 심플하죠. 10은 너무 크잖아. 그래서 5를 곱합니다. 5 곱하면 5, 4, 20이니까 2가 될 거고요. 5 곱했죠? 5x-5. 전개하면 2x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여기 전개하면 플러스 4네요.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9. 그러면 x는 3보다 작음. 이거 1층. 됐죠? 두 번째 식 전개합니다. 2x 빼기 10이 3x 빼기 a보다 작음. 그럼 3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x, 10이 넘어가면 10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의 범위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네요. a 빼기 10보다 큼. 이게 2층.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또 그려볼 거야. 자, 1, 2층 중에 1층은 확실하죠? 3이라는 수보다 작은 거니까 자, 3이 여기 있음. 얘보다 작은 게 1층. 이렇게. 그럼 두 번째 a 빼기 10보다 큰 게 2층이네요. 그럼 여기서 2층을 그릴 때 a 빼기 10이 만약 이런 데 있다면 여기가 a 빼기 10이었어. 얘보다 큰 거야. 라고 하면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당연히 정수 x가 3개겠어? 뭐 없는데 뭐가 있어? 받아들임? 그럼 이쪽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디 써야 될까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맞아? 그럼 여기서 어디 써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짠! 여기가 해가 되는 부분이네. 이 안에 정수 x가 몇 개? 3개잖아. 그럼 자 3보다 작은 정수 누가 있어야 돼? 이 안에? 2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 1도 있어야 될 거고 0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어야지. 맞아? 이렇게 해야 다음 공통된 범위의 정수가 몇 개? 3개입니다. 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죠. a 빼기 10이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돼. 됐음?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a 빼기 10이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 있으면 3개 있는 거 맞잖아. 됐음? 이게 첫 번째야. 그리고 나서 뭐 하냐? 두 번째. 만약 a 빼기 10이 0이 되면 어떻게 될까? 눈으로 보세요. 정수 몇 개 있음? 그럼 얘 0 오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 등호 붙으면 안 되는 거야. 됐어? 그 선생님 왜 문제는 등호가 없었는데 갑자기 답엔 등호가 생깁니까? 라는 게 확인해 보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순간 2개밖에 없다고. 그럼 0 되면 안 돼. 0보다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럼 하나 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 둘, 셋. 맞잖아. 얘는 마이너스 1이 와도 상관은 없죠. 됐음? 그래도 어차피 정수는 3개밖에 없으니까. 받아들여? 그래서 갑자기 여기 마이너스 1에 등호가 붙었네요. 왜 붙었어요? 확인해 본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범위를 먼저 정해. 얘가 누구보다 커야 돼? 혹은 작아야 돼? 혹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그럼 이 끝값이 돼도 될까? 아니면 이 끝값이 돼도 될까? 이거를 네가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처럼 등호가 한쪽은 붙고 안 붙는 형태로 답이 나오겠습니다. 양변에 10을 다 더하면 되겠죠? a는 10보다는 작고 9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가 오면 되겠구나. 답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범위 등호가 붙니 안 붙니는 네가 확인해야 돼요. 이거를 외우려고 한다고 그럼 무조건 틀릴 거야. 외우는 거 아니고 논리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돼. 그래서 1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7번으로 갑니다. 149페이지 17번. 자, 17번 문제 보시면 부등식이 있고요. 부등식에 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부등식 풀잖아. 그럼 x는 마이너스 2랑 4 사이 값으로 나온대. 이렇게 됐죠? 16번이 안 했어요. 이것도 안 돼 있는데? 오호. 그치. 17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있어요? 17번에 딱 문제를 보자마자 부등식을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뭐가 보여요? 절대값이 보여요.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도록 했을 때 그쵸? 그때 x를 설정해서 기준을 정하고 구간을 나눌 겁니다. 맞아요?
그럼 x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와? a분의 3. 그럼 x가 a분의 3일 때를 기점으로 구간을 나눌 거야. x가 a분의 3일 때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눌 거야. 십자가 하나 긋고 시작할 거라고. 그럼 x가 a분의 3보다 작을 때 식이 분명히 있을 거고 x가 a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식이 존재하지 않을까? 됐습니까? 그럼 x가 a분의 3보다 작아. 그럼 선생님 a분의 3이 몇인데요? 제 0만 드는 값. 그럼 쟤보다 작으면 이거 양수인데요? 음수인데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힘내. 괜찮아. 책 잘못 살 수도 있어. 그거 별일 아니야. 다 환불돼 임마. 뭐 대단한 일이라고. 난 또 집을 잘못 산 줄 알았지. 집 잘못 산 건 좀 힘들어. 가격이 크니까. 근데 책은 잘못 살 수 있어. 자, x가 a분의 3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나눌 겁니다. 그럼 x가 a분의 3보다 작으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 마이너스 ax 빼기 3 플러스 3. 그게 0보다 작음. 두 번째, x가 a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 라고 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선생님, 너는 a 값을 모르잖아요. 그럼 니는 a 값을 모르는데 a분의 3보다 작은 거? 그것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엄밀하게. 받아들여?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항상. 야, a분의 3보다 작은 애 말해봐. a분의 2? a분의 1. 근데 얘는 뭐야? a가 양수일 때죠. 맞아? 그럼 a가 음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어떻게 말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를 나눠서 십자가를 긋고 문제를 푸는 거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우리가 실제로 풀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죠?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야. 왜?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보여드립니다. 절대값. 절대값 x가 7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 굳이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눌 이유가 있을까? 그냥 직역해도 상관이 없죠. 절대값이 무슨 뜻? 절대값이 무슨 뜻? 절대값이 무슨 뜻? 잘한다! 말해! 좋아.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됐음? 다시.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절대값 x,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x까지의 떨어진 거리. 그게 7보다 어때? 작아. 맞아? 그러면 수직선이 있어. 원점이 있겠지. 그럼 저 x라는 값은 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쟀을 때 7보다 작은 거야.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아무리 멀리 가봤자 7까지. 왼쪽으로 아무리 멀리 가봤자 마이너스 7까지. 됐음? 요 사이에서 계속 존재한다는 거잖아. 받아들일까? 그럼 x는 어떤 애? 7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7보다는 큰 애. 받아들여? 절대값의 의미와 뜻을 갖고 해석해야지. 그러니까 그 의미와 뜻을 갖고 해석한 다음에 우리가 풀어내면서 결론은 십자가까지 나온 거고. 그럼 십자가만 기억하면 안 되겠지. 당연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 얘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때 야, 작으면 음수야? 크면 양수야? 확실해? a 값에 따라 또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애매하니까 뭐 하자? 다른 방법으로 가지 뭘. 뭐가 있음? 직역하자고. 수직선상에서 ax 빼기 3까지의 거리가 b보다 어떻다? 작다. 됐음? 그 말은 무슨 뜻? ax 빼기 3은 플러스 b하고 마이너스 b 사이에 있겠다. 이 말을 쓰라고 여기 b가 0보다 크다까지 있는 거지. 됐음? 거리니까. 따라와요. 그래서 결론, 양변에 우리가 3을 더해주면 ax가 b
플러스 3보다 작고 마이너스 b 플러스 3보다 크다는 말일 거야. 됐죠? 받아들입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뭘? 양변에 a 나눌 거잖아. 그럼 처음 십자가 때도 했던 고민이야. a가 양수인데 음수인데. 몰라. 그럼 뭐 해줘? 나눠봐. 첫 번째. a가 0보다 크다면 x는 양변에 a 나눕니다. a분의 b 플러스 3보다 작고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3보다는 크겠지요. 이게 답이네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4라는 뜻 아니겠음. 그러면 갑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예요. 그 말은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a랑 같아요. 두 번째, a분의 b 플러스 3이 문제에서 4라고 했네요. 얘가 4입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b 플러스 3은 4a랑 같아요. 둘이 더하면 연립이겠지요. 더합니다. 6은 2a. a가 몇이다? 3이다. a가 3, 0보다 큰 거 맞나요? 맞네요. 그럼 a가 3이라면 b는 몇입니까? 넣으면 되겠죠? 4, 3, 12에서 넘어가니까 9겠네요. 그럼 b는 9. 그래서 a가 3일 때 b가 9라면 다음과 같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값이 뭐였어? 마이너스 2부터 크고 4보다 작은 애가 나올 겁니다. 얘는 뭐야? a가 0보다 클 때를 관찰한 결과. 근데 문제는 얘만 보면 안 되지. 모두 봐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왜 얘가 다 올라가냐 이렇게? 얘만 보면 안 되죠. 모두 봐야 돼요. a가 0보다 작을 때도 봐야 되겠지? 그래서 다시 갑니다. 두 번째. 그럼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써질까? a가 0보다 작아요. 양변에 a를 다 나눌 겁니다.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일단 쓰면 이렇게 될 거야. x가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a분의 b 플러스 3. 여기도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3. 이렇게 우리가 안 씁니다. 작은 걸 왼쪽에다 놔요. 그래서 순서를 다시 돌리면 x는 a분의 b 플러스 3보다는 크고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3보다는 작은 범위인가 봐.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에서 말한 답이랑 매칭을 하죠.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마이너스 2. 얘는 4라고 했으니까요. 넘어가면 b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a. 넘어가면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플러스 4a가 되겠네. 둘이 더하면 6은 2a. 그럼 a는 몇이야? 3. 잠깐만. 0보다 작을 때 보기로 했는데 왜 3이 나와? 그럴 리가 없네. 그래서 결론 a는 3이고 b는 9였습니다. 끝.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a의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놓고 십자가에 놓고 문제를 풀면 이게 더 복잡해져요. 왜? 또 나눠야 되거든. 그러면 차라리 절대값의 뜻과 의미를 갖고 바로 해석을 하는 게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십자가로 긋는 과정, 그리고 절대값의 개념과 정의를 이용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꼭 이렇게 해주시고, 자, 위에 16번 문제 안 푼 사람들 꽤 많음. 위에 16번 안 푼 사람 꽤 많아요. 기준 나누세요. x가 3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죠. 그리고 구간이 총 3개 보일 겁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라고 3 사이일 때, 3보다 클 때, 구간 나누고 구간에 맞는 식 세워주시고 각 구간에 맞는 문제에서 요구한 x의 범위 답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본인이 안 하시면 계속 힘들 겁니다. 수업 영상 참고하셔서 봐주시고요. 뒤로 가서 19번입니다. 19번. 자, 유제 19번 문제 보시면 이거 푼 사람 19번. 풀었어요? 청성심 씨 아이가? 어이씨. 대구 빡이 딱. 어? 마, 다 했어, 임마 내가. 어이씨.
자, 19번입니다. 19번 좀 봐주세요. 배를 타고 어디 가나 보다. 배 한 척에 4명씩 타면, 와, 배에 4명밖에 못 타? 작은 건가 보지? 10명이 못 타. 4명씩 타면 10명이 못 타. 5명씩 타면 배가 7개가 남아? 오, 많이 남네. 배는 최소 몇 척입니까? 그러니까 배가 몇 척이니라고 했으니까 배 수를 x라고 합시다. x개의 배가 있습니다. x척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그냥 개라고 쓸게요. 그냥 표현하기 귀찮아서. 자, 배가 x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한 배에 4명씩 타면 10명이 못 타잖아요. 라는 말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학생 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 자, 한 배 4명씩 타. 배가 몇 개 있어? x척이 있어요. 그럼 x척의 배에 4명씩만 타면은 몇 명 타는 거야 일단? 4x만큼 탔는데 10명이 더 있는 상황. 야호! 됐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표현이 여기죠. 5명씩 타잖아. 그럼 배가 7척이나 남아. 그럼 그 말은 자, 위에 있는 대표 문제처럼 배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5명이 앉았어요. 그러면 다음 배가 오겠죠. 5명이 앉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몇 명이 앉냐면 5명이 앉아. 5명. 여기도 5명. 그렇게 해서 쭉 앉혔더니 아니 7개의 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배를 그냥 빈 거네? 라고 한대. 그럼 요 7개의 배 바로 앞에 있던 여기에는 몇 명이 타고 있을까? 몰라. 최소 1명부터 최대 5명까지. 맞아? 왜? 여기에도 사람이 안 탔으면 8척이 남는 거지. 근데 여긴 탔잖아. 그럼 5명 다 탄 거야? 1명만 타도 이미 끝난 거 아니야? 탄 거 맞잖아. 받아들여? 그럼 여기에는 최소 1명부터 5명까지 탈 겁니다. 그러면 여기 7개 그리고 마지막 배 총 몇 개? 8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 앞에 배에서는 애들이 가득 찬 거 아니야? 5명씩? 맞아? 그럼 다시 마지막 7개 비어있는 배 7개 그리고 마지막 배 해서 총 8개를 제외하면 배가 몇 척 있는 거야? x-8개 있죠. 맞아? 여기에는 학생이 다 타 있을 거야. 5명씩. 그리고 나서 최소 1명부터 최대 5명까지 더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때 학생 수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네요. 학생 수는 x 빼기 8개의 배에 5명씩 타고 5명씩 타고 최소 1명 더 있는 것부터 x 빼기 8개 아우 말도 어려워. 배에 5명씩 타고 최대 5명이 더 있는 요 사이 값으로 존재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지금 이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지난 수업 때 해드렸던 교회 의자 있었죠? 네, 같은 패턴과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상황만 고민해 주시면 된다고. 배가 7개 남았다는 얘기는 그 마지막 배에 가득 찼는지 1명만 탔는지 나도 몰라. 그럼 얘가 범위로 나올 거야. 그럼 결론. 학생 수를 4x 플러스 10이라고 설정했으니까 얘를 여기다 그대로 뿅 넣어주면 연립부등식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따라와요. 그러면 따라오면 풀러갑니다. 갑니다. 전개합니다. 5x 빼기 8, 5, 40이니까 빼기 39 크거나 같죠? 4x 플러스 10 크거나 같죠? 5x 8, 5, 40이 32 이렇게 30이 아닌데? 35 이렇게 되겠죠? 됐죠? 끝! 그럼 앞에 2개, 뒤에 2개 연립. 자, 앞에 2개부터 볼게요. 넘어가면 x 넘어가면 49 그 다음 넘어가면 여기 x 넘어가면 여기 45 결론 x는 45보다 크거나 같고 49보다 작거나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끝! 최소 배는 몇 개?
45개, 45척이라는 표현 쓰면 되겠네요. 해서 끝났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요 상황 19번 별거 없어요. 보시면 분명히 학생 수를 줬는데 그 학생 수를 범위로 한 번 더 준다고. 뭐 해주면 돼? 연립하면 돼. 넘어가겠습니다. 20번입니다. 자, 20번입니다. 20번에는 별표 하나만 박아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선택 과목 중에 경제 같은 과목 있으면 무조건 나와요. 경제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두 종류의 쿠키 A, B가 있습니다. 각각 한 개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와 설탕의 양을 적어놨습니다. 나에게는 밀가루가 2kg, 2kg, 그럼 몇 그램? 밀가루 전체가 2000g이죠. 있고요. 설탕은 600g, 설탕 전체는 600g이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15개의 쿠키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15개의 쿠키를 만든다면 아니 A만 15개 만들면 안 되나? B만 15개 만들면 안 되나요? A만 15개 못 만들어요? 이 A만 15개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왜? 설탕이 부족해. 그래서 밀가루는 되는데 설탕이 부족해. 아 그럼 B만 15개 만들지 뭐. 만들 수 있지 않아요? 밀가루가 부족해. 그래서 그럼 설탕과 밀가루를 적절히 잘 분배해서 15개를 만들 건데 그때 만들 수 있는 쿠키 A의 최대 개수를 구해주세요 입니다. 그럼 A를 몇 개 만들까라고 생각해야 되겠네? 그럼 여기 옆에 표에다가 하나 더 씁니다. 개수. 쿠키 A를 A개, 쿠키 B를 B개 만들어야지. 됐지? 하나 더. A랑 B를 더하면 몇 나와야 돼? 15가 나와야 돼. 15개 만들 거니까. 됐지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밀가루를 볼게요. 밀가루. 분명히 A라는 쿠키를 A개 만들기로 했잖아. 그럼 밀가루 얼마 쓰는 거야? 100A만큼 쓰겠지. 그럼 쿠키 B를 B개 만드니까 밀가루 얼마 써? 150B 쓰겠죠. 둘이 합쳐서 2000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못 만들어. 됐음? 재료가 부족함. 그래서 첫 번째 밀가루 기준으로 보면 100A 플러스 150B는 200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넘어가면 못 만듦. 편의점 갔다 와야 됨. 됐음? 두 번째, 설탕 입장에서 보면 50A 플러스 30B가 6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됐죠? 이 둘 다 만족해야 우리가 쿠키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님? 끝. 연립부등식이네. 됐습니까? 연립부등식이네요. 근데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였어? 쿠키 A의 최대 개수. 그럼 A 값이 궁금한 거였잖아. 그럼 우리 A 플러스 B가 15라는 거 아니까 이렇게 하자. B는 15 마이너스 A랑 같은 거야. 됐지? 그럼 나 여기 B 대신에 15 마이너스 A를 다 대입해 버릴게. 그럼 A 값의 범위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A 또 자. 됐어요? 됐어, 따라와.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다시 두 개의 쿠키를 만들 거야. 합쳐서 15개를. A 쿠키 몇 개 만들어? 몰라. B는 몰라. 그럼 A를 몇 개 A개, B를 몇 개 B개 만든다고. 네가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전체 사용량은 2000을 넘어가면 안 돼. 설탕도 마찬가지 600을 넘어가면 안 돼. 그럼 쿠키 A를 A개 만들었어. 밀가루 얼마 썼어? 100A. 쿠키 B를 만들었어. 밀가루 얼마 쓴? 150B만큼 썼다고. 이거 더했을 때 넘어가면 안 돼. 그럼 마트 또 갔다 와야 된다고. 설탕도 마찬가지. 끝. 됐어요? 그럼 결론. 정리합시다. 일단 B 대신에 15-A 대입할 건데 이거 정리 좀 해야 되겠는데 숫자 너무 큰데 일단 이 상태에서 우리가 0 하나씩 나누자. 야?
야 5도 나누자. 5 나누면 여기 5 나누면 여기 5 잠 이거 150 아닌데 그냥 50인데 조질 뻔했다. 5 나누면 2 여기는 1 여기는 5 나누면 몇이야? 5, 4, 20, 40 2a 플러스 b가 40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 여기도 왜요? 150 맞아요? 아이씨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제대로 본 거였네. 다시요. 그럼 5 나누면 2 3 40 됐죠? 2a 플러스 3b가 40보다 작음. 그 다음 여기서는 잘 봐야지. 0 하나씩 나누고 없어 끝났어. 5a 플러스 3b가 60 이렇게. 그 다음 다시 우리는 b가 뭐였냐면 15 3 맞나? 맞겠지? 아니, 맞겠다. 모르겠다. 자, b를 15-a로 바꿔서 써야죠.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2a 플러스 3에 15-a 그게 40보다 작거나 같음. 전개할게요. 여기 3a죠. 그럼 마이너스 a 45 그게 40보다 작거나 같음. 넘어가서 정리합니다. a는 5보다 크거나 같음. 두 번째 5a 플러스 3에 15-a가 60보다 작거나 같음. 전개하면 2a고요. 여기 45죠. 넘어가면 15. 25, 15. a는 2분의 15보다 작거나 같음. 그래서 결론 a는 5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5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면 되겠네. 이때 올 수 있는 a의 최대값이죠. 쿠키를 2분의 15개 만들 순 없잖아. 2.7개 만들 순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럼 뭐 하면 돼? 2분의 15보다 작은 최대 정수 말해주면 되겠죠. 누굽니까? 7, 7개.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소연아 많이 힘드니? 그림이 일단 보이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봅니다. 그럼 일단 1번을 보기 전에 이거부터 얘기할게. fx하고 gx가 같을 때는 언제야? fx, gx 같을 때 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보면서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돼. fx, gx가 같아? 얘가 어디서 나온 거였더라? 네, y는 fx 함수하고 y는 gx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좀 구해볼래? 라고 해서 나온 연립방정식이야. y 서로 같다라고 지금 놓은 거잖아. 대입해서. 됐음? 그럼 둘이 같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x에 누구 넣어야 같은 값 나와? 같은 값 나올 때 언제야? y 값 똑같을 때 언제야?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3일 때. 됐음? 이때가 일단 같을 때야. 이거는 체크하셔야 돼 무조건. 그리고 나서 내가 보고 싶은 건 다시 1번이죠. fx가 gx보다 더 클 때. 그러면 자 fx가 gx보다 더 클 때가 언제니? 라는 말은 y는 해서 내가 fx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x에 1 넣으면 나오는 값, 2 넣으면 나오는 값 점을 콩콩콩콩콩 찍어서 fx 그래프 아래로 블록인 놈을 그렸죠. 요렇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gx 함수 y는 해서 뭐 다 안 나오냐 이씨. y는 해서 gx 함수 그래프를 또 그릴 거라고. 아이씨. 에휴. 아유. 자, y는 해서 gx 함수 그래프를 또 그릴 거라고. 요렇게. 그러면 gx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라고 물어보면 뭘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나와? 내려온다. 됐죠?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래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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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다. 됐죠?
아 이렇게 그려지겠지. 위로 불러 이러. 왜 안 나와? 에이씨 안 써. 잠깐만. 지금 타임. 얘도 아닌가 봐. 타임. 다른 색. 자, 그래서 다시 야 y는 하면 gx 그래프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우와 그렸겠지. 이렇게. 근데 그때 누가 더 클 때? f가 더 클 때. 그럼 y는 fx 함수 그래프와 y는 gx 함수 그래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클 때? f가 더 클 때. 그럼 f에 대입해서 나오는 y 값이 g에 대입해서 나오는 y 값보다 더 클 때. 그럼 봐봐. x가 0일 때 한번 넣어보자. 0일 때는요. gx 위에 있죠. fx 밑에 있잖아. 여기. 맞아? 누가 더 큰가 까죠? gx가. 그럼 f가 더 클 때를 보라고 했으니까 요 때는 아니잖아. 그럼 x가 1일 때 뭐 이런 데 1일 때가 있겠지. 여기 위에 있는 게 gx. 이 밑에 있는 게 fx 함수값 아님. 그럼 다시 x가 뭐 2일 때 여기 gx, 여기 f. 3일 때는 같은 값. 4일 때는 뽀로로로로 내려가면 여기 위에 있는 게 f, 밑에 있는 게 g네. 됐음? 그럼 다시 f가 더 클 때는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fx 그래프 그리고 gx 그린 다음 요 부분은 위에 있는 게 g, 밑에 있는 게 f니까 f가 더 작을 땐 거야. 그럼 요 부분은 f가 위에 있고 g가 밑에 있잖아. 요 부분은 마찬가지 f가 요 위에 있고 g가 요 밑에 있잖아. 그럼 f가 더 클 때네. 그럼 언제? 만날 때를 기점으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를 기점으로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애 넣으면 왼쪽을 보면 f가 더 위에 있고 아니면 여기 만났을 때 3일 때겠죠. x가 3일 때 얘를 기점으로 오른쪽을 보면 계속 f가 더 위에 있겠네. 이게 1번 답. 눈으로 보셔야 돼. 어차피 여러분들이 좌표평면에 y값은 높이로 보여. x축 위에 있으면 y는 0. 한 칸 위로 올라가면 y가 1. 두 칸 올라가면 y가 2.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점의 y좌표가 더 높은 거잖아. 밑에 있는 점의 y좌표가 더 낮은 거잖아. 됐음? 그러니까 높낮이로 보신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 f가 g보다 더 위에 있을 때를 찾아봅시다. 그러려면 뭐해? 같을 때 어딘지 찍고 그 다음 비교하는 게 좀 편하겠지. 됐음? 두 번째. fx, gx 곱해서 0보다 작아요? 라는 말. 두 번째. 그럼 fx랑 gx 곱해서 0보다 커요. 커용? 그럼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다? 그 말의 의미는 둘의 부호가 같다. 됐습니까? 둘의 부호가 같다. 둘 다 양수 곱하면 양수. 둘 다 음수 곱하면 양수. 됐죠? 그러면 두 가지 상황 나눠야죠. 첫 번째, fx가 0보다 크고 gx도 0보다 클 때가 언젠데, 아니면 두 번째, fx가 0보다 작고 gx도 0보다 작을 때는 언젠데. 그러니까 곱해서 0보다 크다는 얘기를 해석한 다음 진짜 다 봐야 되는 거야. 이때 몰라.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언제 봐. 못 풀겠어. 하시면 계속 발전이 없고 그 마인드는 힘들어.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둘 다 양수일 때 언제? 둘 다 음수일 때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자, fx 먼저 볼게요. 바로 갑니다. fx 그래프 아래로 블록이잖아. 이거 0보다 클 때, y 값이 0보다 클 때 언제? 얘네들이죠. 얘네들이지. 이 점들의 y 값이 0보다 큰 거잖아. 그럼 x에 누구 넣었을 때? 4보다 오른쪽에 들르면. 0보다 왼쪽에 들르면. 됐습니까? 그럼 fx 입장에서 얘 0보다 클 때 언제? x에 4보다 더 큰 수 넣거나 x에 0보다 작은 애 넣었을 때 그때는 0보다 큰 값이 나올 거야. fx 입장에서. 그럼 gx는요. 위로 블록인 함수가 gx잖아. 0보다 클 때 언제?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부터 오른쪽에서 계속 0보다 큰 거잖아. 언제까지 0보다 커요? 여기까지. 3 넣기 바로 직전까지. 언제? x가 0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일 때 0보다 큰 거잖아. 그럼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되니까 다음 범위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도 만족해야 되잖아. 연립부등식 1층, 2층.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1층 0보다 작은 수 또는 4보다 큰 게 1층, 2층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게 2층. 둘 다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는요, 다음과 같네요. 그래서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은 범위 봐야 돼요. 두 번째, 이번엔 fx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fx 아래로 블록입니다. 0보다 작을 때 여기네요. 그럼 나머지가 0보다 작은 거지 뭐 여기. 그럼 x 누구? 0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이게 fx가 0보다 작은 x의 범위. gx도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gx. 여기가 0보다 클 때니까 작을 때 여기네. 여기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2보다 2? 응? 2? 응? 이거 2인데 3이라고 잘못 썼네. 마이너스에서 2죠. 그럼 요거 3으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어차피 똑같죠? 네. x가 2보다 더 클 때. 이렇게. 그럼 결론 1층, 2층. 둘의 공통범위. 자, 0부터 4까지가 1층.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애. 또는 플러스 2보다 더 큰 애가 2층. 공통된 범위 여기. 됐죠? 그럼 x는 어떤 애?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애. 그래서 얘 또는 얘가 답이겠습니다. 끝. 됐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그래프를 확인하시고 관찰하셔야 돼. 근데 이게 계속 봐야 돼. 그거밖엔 답이 없어. 근데 이 못 보면 계속 힘들어. 앞에서도 했지만 방정식 문제를 풀 때 함수로 바꿔본다고. 그럼 함수 그래프에서 좌표평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다고요? 그럼 계속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나눠서 보는 게 너무 힘든데요.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 그래서 다른 거야. 고등학교 때는 이 경우를 다 나누고 그 경우를 직접 관찰해야 된다고. 다 봐야 된다고. 크거나 작은 거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클 땐 이거고 작을 땐 이거야. 다 보셔야 돼. 그렇게 생각을 정리해서 쓸 줄 아셔야만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1번 문제였고요. 다음에 해를 구하세요. 다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아니 뭐 A가 누구고 B가 누구고 뭐 M이 누구고 N이 누구고 다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 라고 하면 봐봐. 좀 눈으로 봐봐. 너한테 못 구하는 거 던져주고 야 구해봐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보물찾기 하는데 여러분 보물 좀 찾아주세요 했는데 보물이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양아치야. 그럴 리가 없다고. 풀 수 있으니까 줬을 거야. 그래서 봐봐. 눈으로 봐봐. 2차 함수 줬어? 직선도 줬어? 네가 구해야 되는 걸 좀 봐봐. 봤어? ax제곱 더하기 bx 빼기 mx 더하기 c 빼기 n이 0보다 큼. 이걸 다 풀어 써보면 야 얘네 둘 넘겨 오른쪽. 그럼 뭔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mx 플러스 n보다 뭐 할 때? 클 때. 얘가 누군데? 처음에 준 2차 함수. 얘는 누군데? 두 번째로 준 직선 1차 함수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인 다음 2차 함수가 이 직선보다 뭐 할 때? 클 때 보라고. 그럼 같을 때 여기 있잖아요. 만날 때. 그럼 아래로 블록인 2차가 더 커야 돼.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돼. 언젠데? 요런 애들이잖아. 요런 애들. 아니면 여기 있잖아. 직선 곡선이 위에 직선이 밑에 있을 때 여기잖아. 여기 요런데 맞아? 그럼 언제? 마이너스 2보다 왼쪽.
3보다는 오른쪽. 됐음. 결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가 오거나 아니면 x는 3보다 큰 수가 오면 되겠네요. 끝. 우리가 ABC를 뭐다로 구함. 문제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눈으로 보면 됐는데. 됐습니까? 이게 답이야. 그래서 ABC를 구해야지 부터가 일단 잘못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등식을 풀어요. 부등식 풀어야지 뭐가 보여요? 절대값이 보여요. 절대값은 어떻게 해요? 0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구간을 나눠요. 그러면 절대값이 있습니다. 여기 알맹이를 보겠죠? 누군데요? x네요. 그럼 x가 0일 때를 기점으로 구간을 나눠서 x의 0보다 작은 애 올 때 식과 x의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왔을 때 식으로 나눠봐야 되겠구나. 0보다 작은 애가 올 겁니다. 양수, 음수, 음수. 그러면 3x제곱 부호 반대로 뽀뽀봉 뽕뽕 3x제곱 더하기 x가 0보다 작음 x 3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음. 어머,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최고차 계수가 양수입니다.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얘 x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오죠? 네, x에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0 나오네요. x 절편을 알고 있습니다. 0보다 작을 때를 봐달래요. x축 밑에 있는 범위 얘네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보는 거구나. x엔 누구?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는 조금 있다가.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다음 식은 양수 그냥 쓰겠네요. 마이너스 2x가 x보다 작음. 그럼 3x제곱 빼기 3x가 0보다 작음. 그럼 3x 묶으면 x 빼기 1이 0보다 작음.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아래로 볼록인 2차 부등식이겠습니다. 최고차는 양수니까요. 그럼 x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오는지 우리는 x 절편이 눈에 보이네요. 0과 1입니다. 0보다 작은 범위는 얘네가 되겠죠. x축 밑에 올 때 x가 누구?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애가 올 때겠네요. 그럼 마지막 결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0보다 작을 때 다음 범위를 만족하는 x값들 연립부등식. 다음 범위를 만족할 때 다음 구간을 만족하는 x값들 연립부등식. 어차피 0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볼 거죠? 이 구간이 답.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볼 거죠? 이 구간이 답이네요. 그래서 결론. 우리는 이렇게 답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수 또는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 해서 0은 포함되지 않는 게 눈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만약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포함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1까지로 그냥 한 방에 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둘 다 0이 없으니까요. 0일 때를 끊어서 지금처럼 이것 또는 요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올바른 답이겠습니다.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됐어요? 괜찮아요? 봤어요? 네. 좀 냅도 한 번씩 울어야 돼. 쟤도 울어야지. 야, 더 울어. 자, 갑니다. 절대값이 있네요.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점으로 구간을 나눠. x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 넣으면 x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애 넣으면 각 구간마다의 식을 세워봅시다. x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 넣을 거예요. 양수, 음수. 졸면 안 되지. 양수, 음수. 음수. 그러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x제곱 빼기 3x 빼기 4가 크거나 같죠. 부호 반대로 뿅. 이렇게 쓰시면 되겠군.
자, 정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넘어오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넘어오죠. 마이너스 2 뽕뽕뽕뽕. 어머, 2차 부등식. 얘는 x 빼기 2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에서 0 만드는 값은 x가 2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여기겠죠. x축 위에 있는 그림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x에 누구 넣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수 또는 x의 2보다 크거나 같은 수 넣었을 때를 봐야 되겠네요. 그래야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양수 음수? 양수. x제곱 빼기 3x 빼기 4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겠지요.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이고요.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6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는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다시 우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죠? 그러면 x에다 6 넣으면 0 나왔죠? 6보다 큰 수 넣으면 됐죠? 찍혀있는 점을 봤더니 x에 6보다 큰 애 넣었을 때가 양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 넣었을 때가 양수인 게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수 또는 x는 6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답을 말해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요거 만족하는 애들만 말하긴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들만 볼 건데 2보다 큰 거는 에이 범위 벗어났죠? 무시하시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다음을 만족해야 됩니다. x는 누구?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 됐죠? 애초에 내가 오는 전제 조건이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야. 마이너스 1이 안 와. 그 범위에서 얘와 공통된 범위입니다. 됐죠?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친구들. 어차피 마이너스 1보다 큰 애들 중에선 6보다 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x는 6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그리고 조심하세요. 끝난 거 아닙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 있죠. 누군데? 마이너스 1. 됐죠? 그래서 얘네가 다 답입니다. 그럼 결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수이거나 x는 6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이 답이겠구나. 문제 보시면 몇 차 부등식? 네, 2차라고 써 있잖아요. 2차 부등식이 주어짐. 근데 해가 다음과 같음. x의 범위가 나왔죠? 그럼 2차 부등식을 좀 집중해서 보자.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얘가 0보다 어떨 때야? 작을 때. x에다 누구 넣어야 0보다 작니? 라고 했을 때 x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또는 5보다 큰 수 넣으면 0보다 작대. 됐죠? 그럼 여기까지 읽고서 생각을 합니다.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그럼 2차 부등식이면 우리 요 앞에 있는 2차식을 함수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잖아. 최고차 계수 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몰라요.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야?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내가 관찰해야 된다고 계속. 그럼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이라면 앞에 보셔야 됩니다. 최고차 계수 a가 0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말이겠지. 그럼 아래로 볼록이잖아. 위로 볼록이라는 말은 최고차 계수 a가 0보다 어떻다? 그러면 위로 볼록일 거 아니야. 그럼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 두 개로 나눠 놓고 볼게. 그럼 봅니다. a가 0보다 큽니다. 아래로 볼록이야. 자, 0보다 작은 범위를 찾고 싶은 거야. 자, 0보다 작을 때 x축이 만약 이렇게 있다면 x축이 만약 이렇게 있다면 0보다 작을 때 있어요? 그럼 해가 없음 이라고 말해야 되겠지. 근데 아니
얘보다 작은 애 또는 얘보다 큰 게 해래요. 그럼 이런 그림은 아닌가 봐. 그럼 다시 X축의 위치를 바꿔봅니다. X축이 이렇게 있으면 0보다 작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네들이 다 0보다 작은 애들이지. 그럼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요 부분이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어? 아니지. 그럼 결론 아래로 블록은 아니네. 됐어? 그럼 뭐야? 위로 블록인가 봐. 그럼 두 번째 위로 블록일 때 X축이 다음과 같이 있으면 됐죠? 자, 위로 블록 이차함수 그래프 그렸고 X축이 여기 있습니다. 자, 0보다 작을 때 말해줘. 뭔데? 실수 전체. 다 0보다 작잖아. 누굴 넣어도. 이 점들의 Y좌표 보는 거지. 받아들여? X축 밑에 있으니까 다 작네. 모든 실수요? 아니야. 얘보다 작은 애 또는 얘보다 큰 애가 나와야 돼. 그럼 X축이 어디 있어야 될까? 요렇게 있으면 0보다 작은 부분 어딥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요. 됐을까요? 아, 그러면 얘가 누구다? 마이너스 1인 거고 얘가 누구다? 5겠구나. 됐음? 그래서 0보다 작은 애 말해줘.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 있는 값들은 다 0보다 작아. 5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들은 다 0보다 작아. 그래서 이렇게 답을 말할 수 있음. 끝. 됐죠? 그럼 여기서 봐야지.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야. A의 최고차는 0보다 작아. 하나 더. 누구 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1하고 5 넣으면 0 나와. 그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0이 되게 하는 x값. 다음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하나는 5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요. 그러면 야호! 최고차 계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x에다가 5 넣으면 0 나오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는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잖아. 됐어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지. 뭐 x 빼기 5랑 x 더하기 1 곱한 거겠지. 그럼 결론 다음 식이 다음 식과 같은 식이다. 최고차 계수 a인 것까지 동의해요. 그럼 전개하면 a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5가 될 거고 전개하면 ax제곱 빼기 4ax 빼기 5a가 되니까 심플하게 갑니다. b는 마이너스 4a, c는 마이너스 5a랑 같은 값인 거네. 자, 나는 지금 방정식을 세워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도 되겠죠. 두 근의 합 4.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그게 4. 두 근의 곱 마이너스 5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 a분의 c. 그래도 같은 관계식이 나오겠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시든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든 어쨌든 부등식 문제를 풀면 있어 함수로 바꿔서 방정식으로 돌려보는 행위가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다 할 줄 아셔야 돼. 같이 다니는 거야. 앞에 보셔야 되고.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한 다음 정리합니다. 아니 다음 부등식을 풀라고 했어요. 나는 알고 있죠. b 대신에 마이너스 4a 넣어도 됨. c 대신에 마이너스 5a 넣어도 됨. 자, 이거 0보다 클 때 찾으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4ax가 마이너스 5a보다 작을 때 요거 넘어간 거죠. 찾으면 되겠네. 양변에 뭐 해주겠어요? 4a를 나누어 주겠죠. 양변에 4a 나눕니다. 그럼 x는요. 자, 4a 나누면 a 약분돼서 누구 남어? 마이너스 4분의 5 남겠죠.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바뀝니다. 왜요? 처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쵸? a가 0보다 작다며. 그래서 다음과 같이 x값의 범위를 말하면 6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끝. 됐지요? 자, 5번 문제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6번과 5번의 차이점은 6번은 아랫볼록인지 윗볼록인지 모르니까 내가 뭐해? 다 관찰해야 돼.
아랫볼록이라면 어떻게 될까? 윗볼록이면 어떻게 될까를 봤어야 되는데 5번은 정해졌지. 아래로 볼록.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아래로 볼록인 게 맞잖아. 그럼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그릴게. 요렇게 해서 0보다 어떻게 될 때? 작거나 같을 때. 그때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x축 밑에 있는 x의 범위가 다음과 같다는 거지. 됐어? 0보다 작은 애 나올 때니까. 그러면 x축이 어디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x축이 그려지면 x에다 누굴 넣어도 나오는 y값들, 함수 값이죠. 다 0보다 어때? 크게 나와. 그럼 작을 때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럼 이 그림이 그려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아래로 볼록인 거 확실하잖아. 그럼 x축의 위치가 x축이 바뀌어야지.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자 2차 부등식 다음 해를 구하기 위해서 2차 함수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x축과 그렸다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언제야? 라고 하면 x축 밑에 여기잖아. 여기. 됐어? x에다 대입해서 나오는 y 값들을 쭉 관찰하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네들을 넣으면 된다고. 얘네들.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요 점의 x좌표가 누구였다? 마이너스 3이었다. 얘가 누구였다? 2였다. 됐음? 여러분들은 선으로 긋지만 사실 최초의 출발은 무수히 많은 점을 찍은 거였다고. x에 마이너스 3 넣으면 나오는 값 0이야? 찍어. 마3,0. 그 다음 x에 마3보다 조금 큰 애 있겠죠. 누구? 마이너스 2 넣으면 나오는 값 누군데? 찍어. 맞아? 찍어. 점을 찍었다고. 이 점의 x좌표는 마3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겠지. y좌표는 x축 밑에 있으니까 작겠지. 0보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쭉 말하는 거야. 이 점들의 x좌표. 그게 누구? 마3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해서 얘를 다 읽었을 때 이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이런 그림이 그려졌겠네. 그래서 x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겠네. 라고 한다면 우리 해석은 뭐다? 여기 있는 2차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0 만드는 값을 내가 2개 알고 있는 거다.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이 마3이거나 2겠다. 됐죠? 그럼 이번엔 근각이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와 같고 두 근의 곱 마이너스 6은 b와 같습니다.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6 해서 답인 거야. 그럼 역시 마찬가지 아까처럼 방정식을 만들어도 됩니까? 라고 하면 만들면 되죠. x 플러스 3, x 빼기 2는 0 이렇게 만든 다음 전개해서 a, b 말해도 되지. 최고차 계수 어차피 둘 다 1이었으니까 끝. 됐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일까? 이 그림일까? 이거를 찾아야 돼 계속. 이걸 외우려고 하는 순간 그냥 끝난 거야. 못한다고. 그렇게 문제를 안 풀어. 됐죠? 그래서 어차피 네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은 둘 중에 하나야. 아래 볼록 윗볼록. 그때 x축의 위치에 따라서 물어보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달라질 거라고. 그걸 다 찾아야 돼. 됐죠?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안 되니까 찾아주세요. 됐을까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163페이지. 163페이지 보기 전에 7번 문제를 안 봤구나. 7번입니다. 대표 문제 7번. 유제 문제 7번. 자, 봐봐 다시. 봐봐 7번이야. 봐봐. 봐야 돼. 봐야 돼. 보면서 이상하다 싶으면 얘기를 해야 돼. 7번이야. 봐봐. 이상하면 얘기해야 돼. 해줘. 7번이야.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예준이 앞에 봐야 돼. 아저씨 하는 거 좀 봐봐. 봐봐. 2차 부등식이야. 근데 0보다 어때? 작잖아. 0보다 작잖아. 청동님 씨 아이가? 네, 저 대굴박이죠. 자, 다시. 0보다 작아. 2차 부등식 0보다 작아. 이 해가 마사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래. 그럼 다시 2차 부등식인데 식도 안 나왔어. 그냥 2차래. 어차피 니는 둘 중에 하나잖아.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맞아? 뭔지 알아? 몰라. 그럼 해봐. 일단 첫 번째. 만약 얘가 위로 블록이었다면
자, 0보다 작은 범위를 말해줘 라고 했을 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보다 작은 애들 또는 얘보다는 큰 애들 이렇게 말하면 되지. 맞아? 그럼 이렇게 표현돼 답이? 아니잖아. 됐음? 이거 아니잖아. 그럼 다시 위로 볼록이야. 0보다 작은 애들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모든 실수가 다 답. 이렇게 표현돼 답이? 아니잖아. 그럼 이 그림이 아닌가 봐. 그러면 남은 건 뭔데? 아래로 볼록 그래프지 않을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0보다 작은 애들 누군데? 없어. 아니잖아. 그럼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요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어야 돼. 그러면 야 0보다 작은 애 말해줘.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은 얘네들이요. 이렇게 답을 말할 수 있네. 됐음?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 매칭 시켜야 돼. 이걸 계속 하셔야 된다고. 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야. 이때는 이거, 저 때는 저거. 이게 아니라고. 수학 그렇게 공부 안 돼. 그래서 논리적으로 찾아야 돼. 네가 아는 건 이 중에 하나야. 이걸까 저걸까? 아, 이런 상황이구나. 이때 x축이 이렇게 돼야만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구나. 그럼 이때 얘가 누군 거야? 마이너스 4. 얘는 누군 건데 3. 그럼 네가 아는 건 이거지. 이 2차식 fx를 0 만드는 두 근이 3 또는 마이너스 4라는 걸 네가 알겠네.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 fx를 0 만드는 두 근이 3 또는 마이너스 4인 거야. 그리고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 됐음? 그러면 우리가 fx식을 만들 수 있겠죠. 최고차 계수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래로 볼록이니까 양수일 거야. 하나 더, 3 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4 넣으면 0 나오는 2차식이래. 그럼 최고차 계수는 모르니까 문자로 표현해야지. 아무 숫자나 막는 수는 없잖아. 하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죠. A는 누구? 0보다 큰 애가 와야 돼. 그리고 X에 3 넣으면 0 나오고 X에 마이너스 4 넣으면 0 나오는 게 fx식이야. 됐음?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죠. 너 f 마이너스 3x가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x의 범위나 한번 말해봐. 그럼 fx가 얘인데 f 마이너스 3x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기해주면 되지. 뭐 해주면 돼? x 대신 마이너스 3x 그냥 대입하면 그게 f 마이너스 3x 아니요. 따라올까요? 납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fx가 다음과 같습니다. 2x 플러스 1이요. 자, f3 몇입니까? 네, 좋습니다. f 마이너스 1 몇입니까? 어우, 좋습니다. fa는 몇입니까? 2a 플러스 어우, 좋습니다. fk는 몇입니까? 아우, 좋습니다. 그럼 f5x는 몇입니까? 네, 그냥 요 자리에다 5x 넣으면 됐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fx가 얘니까 마3x 그냥 여기에다 마3x 넣으면 되잖아요. 끝. 그럼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던 거를 그대로 간 거잖아. 됐지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여기까지. 그럼 그리고 나서 보겠지. 너 이거 그래프 그려야 되네. A는 양수였어? 음수였어? 양수였잖아요. 그럼 이거 최고차 계수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여기 마3, 여기도 마3 곱하면 9x제곱 9ax제곱 x제곱 앞에 있는 계수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어차피 A 양수인데 9 곱했으니까 양수지 뭘. 그럼 얘는 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x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옵니까? 여기 누구 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1. 여기는요? 3분의 4. 그럼 x 절편 안에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4 넣으면 0 나오네. 너 0보다 어떨 때 보라고 했어? 크거나 같을 때 여기 보란 얘기잖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수 또는 x는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대입해야 이 함수 값이 0보다 크게 나오겠지. 끝. 자, 9번 보세요. 부등식이 있습니다. 문제 잘 읽어야 돼. 이것도 낚인다잉. 부등식이 있습니다. 부등식이 있습니다. 이 부등식이요. 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몇 차 부등식? 라고 써 있음? 어디? 됐죠? 2차라는 말이 써 있음? 안 써 있음. 그럼 얘는 2차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음.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딴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같이 납득을 해주시고 논리적으로 따라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혼자 생각에 빠져서 막 망상으로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같이 생각해 주세요. 자, 다시 2차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어차피 2차면 아랫볼록 아니면 윗볼록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럼 2차가 아니면 m에 누구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를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m자리에 1 대입한 다음에 따로 관찰해보지 뭐. 됐죠? 그럼 우린 나눠서 볼 겁니다. 첫 번째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m-1이죠. 이게 0보다 크면, 다시 말해서 m이 1보다 크면, 됐죠? 그럼 이 2차 부등식 어떻게 될 거야?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질 거야. 됐음?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질 거야. 그 다음에 x축을 내가 딱 설정하겠지. 누군지 모르겠으나. 근데 0보다 큰 범위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럼 x축이 어디 그려져야지 0보다 큰 게 없을까? 이렇게 그려지면 0보다 큰 게 없는 거야? 다 큰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되면 0보다 큰 게 없는 거야? 아니잖아. 이 부분은 계속 0보다 크잖아.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지면 0보다 큰 게 없는 거야? 아니야. 얘 계속 무한히 뻗어나가. 됐음? 그럼 결론.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0보다 큰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 무조건 있다고. 그래서 0보다 큰 건 안 돼. 이게 일단 납득이 돼야 돼. 돼, 안 돼? 그럼 두 번째, 0보다 큰 건 안 되나 보다. 그럼 두 번째는 m-1이 0보다 작은 경우. 다시 말해서 m이 1보다 작은 경우. 그럼 이 이차함수 그래프는 위로 블록이겠지.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그리고 나서 자 0보다 큰 값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으니까 x축이 어디 있어야 될까? x축이 만약에 요렇게 있으면 0보다 큰 거 있어 없어? 있잖아. 요 위에 요렇게 있잖아. 요만큼. 그럼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요렇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0보다 큰 거 없잖아. 다 밑에 있잖아. 받아들여? 하나 더. 요건 어때? 0보다 큰 거 있어요? 0보다 큰 거 있어요? 없잖아. 0은 있지만 0보다 큰 건 없잖아. 문제서 말했잖아. 0보다 큰 게 없냐고. 됐음? 0은 상관없어. 0이 있든 말든 0보다 큰 거만 없으면 돼. 돼, 안 돼? 이 그림도 되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잖아.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고 x축과 접하거나 혹은 안 만나는 그림. 됐음? 다음 2차식을 0 만드는 값이 한 개 있거나 없는 경우. 됐어? 자연스럽게 뭐로 넘어와? 방정식 넘어온다고. m-1의 x제곱 더하기 2m-1x 빼기 5를 0 만드는 x값이 다음 방정식의 근이 한 개 있거나 없어야 돼.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개만 보이거나 없어야 돼. 무슨 뜻?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음. 판별식이 0이면 충근을 가즘. 됐음? 그래서 부등식 얘기하면서 함수에서 x축과의 위치관계를 얘기하고 그걸 방정식으로 바꿔서 판별식까지 간다고. 같이 다닌단 말이야. 얘네가 세트로.
그럼 결론. 판별식 짝수공식 쓰면 되겠죠? 절반의 제곱 빼기 ac니까 5에다가 n-1 곱한 값.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자, 여기도 n-1, 여기도 n-1이 있으니까 n-1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내면 남은 건 n-1하고 플러스 5죠. n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바로 돼서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최고차 계수 양수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m자리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1 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4 넣으면 0 나와. 이거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네를 보라는 거죠. m자리에 오는 값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애. 중요합니다. n값이 0보다 1보다 작을 때 보기로 한 거잖아. 그때 다음 범위에 있는 n값을 말하면 되겠죠? 해서 첫 번째 n값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애들. 됐죠? 이라고 말해주시는 게 일단 첫 번째 답. 그리고 나서 또 관찰해야 되겠지. 좀 기다려 드릴게요. 쉽지 않아요, 문제. 그래서 보셔야 돼, 계속. 부등식이야? 아래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일까? 그럼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면 0보다 큰 애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떤 그림일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있어. 그럼 아래로 볼록은 안 돼. 그럼 위로 볼록일 때 0보다 큰 애들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떤 그림일까? X축이 이렇게 위에 있거나 첩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겠네. 다시 말하면 다음 2차식을 0 만드는 값이 1개 또는 없어야 되는구나. 0 만드는 값이 다음 방정식의 근이 1개 또는 실근이 없는 상황이겠구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겠구나. 판별식 뿅, n값의 범위. 그리고 나서 우리 m이 1보다 작을 때만 보기로 한 거니까 그때 다음 만족하는 n값은 이렇게 등호 빼고 말해야 돼. 가 첫 번째 답. 그리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다 봤죠? 양수음수 다 봤지? 그럼 마지막 0일 때 보자. m자리에 1 넣었을 때. 1 넣으면 0 되고 1 넣으면 0 돼서 결론은 마이너스 5만 남잖아. 그럼 마이너스 5가 0보다 큰 거니? 아니요. 그럼 여기 x에다 누굴 넣어도 어차피 마이너스 5니까 이건 해가 존재하지 않을 거야. 맞네. m자리에 1 넣었을 때도 해가 없는 게 맞네. 그럼 m에다 1 넣은 것까지 합쳐서 답을 말해주자. 인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 중간에 연산 계산들은 그냥 하시면 되지 뭐 솔직히. 됐습니까?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 같이 따라가야 되고. 한 번만 제대로 해보시면 돼요. 그럼 두세 번째는 쉽습니다. 알았죠?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요. x가 마3하고 3 사이에 있는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다시 x가 마3부터 플러스 3 사이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뭐 이러든 말든 상관없고 딱 여기서는 이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대. 0보다 컸으면 좋겠대. 라는 말이구나. 됐죠? 다른 데서는 뭐 그러든가 말든가 알 바 없고. 그럼 보세요. 몇 차 부등식?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그럼 우리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를 그려서 얘기할게.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꼭지점의 x좌표가 누굽니까? 뭘 딴짓해 갑자기. 누굽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2차 함수 그래프인데 네가 보고 싶은 x의 범위는 3부터 마3까지. 그럼 여기가 마3이라고 하자. 여기를 x를 마3. 왼쪽으로 2칸 간 거죠. 그럼 플러스 3은 오른쪽으로 4칸 가야 되잖아. 4칸. 그래야 플러스 3이 나오잖아. 그럼 나는 다른 데 다 볼 필요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놓고 여기만 보자고. 여기만. 나머진 다 지워버려. 여기만 보자고. 그랬을 때 항상 0보다 어때?
컸으면 좋겠음인 거죠. 그러면 다음 구간에서 다 볼 필요 없지. 제일 작은 놈만 봐. 누군데? x의 마이너스 1는 값. 얘만 0보다 크면 나머진 당연히 다 큰 거 아니냐? 받아들여요? 그럼 x의 마이너스 1 넣어서 나오는 값 1 마이너스 2 플러스 2a 제곱 빼기 a. 얘만 0보다 크면 나머진 다 큰 거 아니야. 받아들여요? 돼요 안 돼요? 끝.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1이 0보다 크면 되겠죠? 자, 얘는 2a랑 a로 곱하면 되고 얘는 1하고 1 곱하면 되고 밑에다 마이너스 주면 되고 그러면 2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큽니다. 다음 2차 부등식 a 값의 범위만 말하면 답이겠네. 그럼 다시 가죠. 2차 부등식 해를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얘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왜 이래? 됐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a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0 나와요. 0보다 큰 범위 어딥니까? 얘네들 0보다 크잖아. 얘네들이 0보다 큰 거잖아. 그럼 a에 누구 넣으면 된다? 1보다 큰 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수 넣으면 되겠다. 끝. 됐죠? 2차 부등식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뭐야 이 반응은? 왜 그래? 나한테 질문하기 좀 부끄러워요? 잘생기고 유명 유튜버니까요. 나도 알고 있어요. 이겨내요. 언제까지 그럴 건데? 이겨내세요. 얼굴 빨개지네. 전국 찔렸죠? 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봐 임마. 아이고 참. 갑니다. 1번 문제. 자, 문제 보시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뭐야 이거 앞에서 했던 거잖아.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우리 뭐 보면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끝. 판별식 봅니다. 짝수 공식이네요. 절반의 제곱 빼기 ac 마이너스 k 플러스 u 이게 0보다 크다. 됐지? 아이고 이게 이제 나오고 있어. 정리해보면 k제곱 플러스 k 빼기 6이 0보다 크다니까 2차 부등식이라서 지금 나왔나 보다. 됐죠? 인수분해 되죠?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2 그게 0보다 큼.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k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2 또는 마이너스 3 됐죠? 그럼 0보다 클 때 언제야? 여기가 0보다 클 때 여기가 0보다 클 때 그럼 k에 오는 값은 2보다 큰 수 또는 마3보다는 작은 애가 왔을 때 그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 그럼 두 번째 문제는 허근을 갖습니다. 허근을 가져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럼 판별식 보겠습니다. b제곱 빼기 4ac 얘는 짝수가 아니니까 짝수공식 못 쓰죠. 그게 0보다 작음. 끝. 그럼 전개하시면 k제곱 여기에는 플러스 2k 마이너스 4k 빼기 2k 여기 전개하면 플러스 1에다가 빼기 3이니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 이게 0보다 작음. 그럼 인수분해 k 빼기 3 k 플러스 1 0보다 작음. 그럼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k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마이너스 1하고 3이요. 그럼 0보다 작다? 여기네요. k는 누구?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풀면서 k값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는 이거 두 개 구별 잘 하셔야 돼. 얘는 작은 애랑 큰 애 사이 값으로 나오는 거고 얘는 작은 거보다 더 작고 큰 애보다는 더 크다고 나오는 거야. 됐음? 그래서 답이 나왔을 때 구조가 크게 두 가지로 계속 반복돼서 보이죠? 괜찮아? 안 봤잖아. 다 봤어. 안 보는 너의 모습을. 잘 잤어? 잘 잤어? 많이 힘들어? 다시 복습해야 돼. 알았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 거?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 뒤로 가시면 대표 문제 7번이 있네요. 자, 대표 문제 7번이 있습니다. 편하게 보시고요. 차분히 보시고요. 갑시다. 7번. 연수는 길이가 130m인 밧줄을 겹치지 않도록 모두 사용해서 땅에 테두리를 친 다음 직사각형 모양의 텃밭을 만듭니다. 아, 텃밭 엄청 만드네. 됐죠? 텃밭의 넓이는 750m 제곱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가로 세로 길이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분명히 텃밭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하나 더. 이때 텃밭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내가 모르는 상황. 하지만 다 합치면 130이 돼야 되겠죠? 그럼 가로 길이를 내가 x라고 하면 여기도 당연히 x겠지? 그럼 세로를 y라고 하면 여기도 y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2x 플러스 2y는 당연히 130 나와야지. 다시 x 더하기 y는 65가 나와야지. 됐음? 그럼 깜짝아. 그럼 y는 65 마이너스 x라고 하면 되지.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xy 두 개 문제를 쓰는 게 아니라 문자 그냥 x만 갖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 왜? 가로가 x면 세로는 뭐가 돼? 65 마이너스 x니까. 됐죠? 그래서 굳이 y라는 문자까지 갖고 와서 어렵게 문자 두 개를 갖고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문자로만 정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가로 세로 더하면 2배 했을 때 130. 그럼 가로 세로 더한 건 이거의 절반 65. 얘가 x야. 그럼 얘는 65 빼기 x. 그럼 더하면 65 맞잖아. 이렇게. 그래서 굳이 두 개를 안 써도 됩니다. 한번 써봤네요. 이제는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문제는 뭐냐면 넓이는 가로 세로 곱한 게 넓이잖아. 그게 750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x하고 65 마이너스 x를 곱한 게 75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네. 예진이 왜요? 괜찮아요? 이 손가락을 왜 이러고 있어? 됐어? 효소야 괜찮니? 네. 그러면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5x 얘가 75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이 두 개를 넘겨버릴게요. 오른쪽으로. 그럼 x제곱 빼기 65x 플러스 750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죠. 넘긴 다음에 돌려서 말한 거니까. 괜찮죠? 이 정도? 그러면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풉시다. 얘는 x랑 x 곱하고 얘는 10이랑 75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잖아. 플러스니까 이거 둘이 더하면 85야. 아씨 안 되네. 그럼 이거 아니구나. 그럼 누구로 해야 되나? 누구로 해야 되죠? 네? 15하고 50.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면 그냥 750을 소인수분해 해봐. 예를 들어 5로 하면 5, 1은 5, 5, 25빵. 됐죠? 뭐 이런 거. 뭐 3으로 하면 3, 5, 15빵. 5로 하면 5, 20빵. 여기 또 5로 하면 5하고 2.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2 곱하기 3 곱하기 5를 3번 곱한 거. 그게 750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의 조합을 만들어야 돼. 지금 이거죠. 3하고 5 곱한 거. 15하고 5하고 2하고 5 곱하면 50이잖아. 그럼 15하고 50 더했을 때 65 나오는 거 맞네. 둘 다 뭐하면 마이너스 주면 되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수의 구조를 보고 판단해봐 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안 되면 또 물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 x-15 x-50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음. 그럼 얘는 아래로 부르기 2차 함수.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15하고요. 5, 10이요.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럼 결론 x는 15보다 크거나 같고
5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오면 되겠네요. x가 뭐였습니까? 가로요. 됐지? 그럼 가로의 길이는 15 이상 50 이하가 오면 되겠네 해서 가로의 길이를 설정했습니다. 끝.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과제가 얼마 안 되죠? 꼭 해오셔야 됩니다. 토요일. 아셨죠? 토요일 수업 아니에요 우리? 네. 일단 여기는 66페이지까지 몇 개 안 됩니다. 지난 수업 때 했던 내용들, 오늘 수업하면서 피드백한 내용들 다시 한번 꼭 본인 힘으로 해결해 보시고 안 되는 거 많이 물어보시기 바라면서 공통수학 2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넘어가 봅시다.